수요일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정치평론, 영화평론가 거의 없다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의 없다는 정시 출발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좀 불가피하게도 항상 저희 앞 시간에 그 털보형 방송에서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쪽에서 운영하는 녹화를 하나 또 하고 때리고 오기 때문에 교통소통 불통 문제로 좀 일찌감치 좀 우리 털보 형님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는 잠시 뒤에 저희가 모시도록 하고요. 네, 김태현 기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리멤버. 지난주에 저희 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우리 불광천을 달리며 체력을 거의 잊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혹시 뭐 주변의 평가는 어땠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변에 보셨다는 분들이 많고, 다만 제가 턱걸이 하는 장면을 보고 예. 근육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턱걸이가 좀 약했다. 약했다. 예. 5개는 해야 되는데. 뭐냐 예. 이러면서 근력이 없다. 근력이 약하다. 근력이 약하다. 근육 운동의 필요성이었고. 우리 또 김태형 기자는요? 저도 저번 주에 방송 끝나자마자 예. 방송 봤다고 링크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오늘 턱걸이 0개다. 이렇게 이거 턱걸이 가짜다. 가짜다. 예. 만회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래서 만회하겠습니다. 뭐 오늘 듣기로는 사람들을 모아서 달리는 거예요? 두 분만 달리는 거예요? 뭐예요? 거의 뭐예요? 없다님하고 뭐 오늘 끝나고 운동한다면서요? 지난주에 약속을 했어요? 도원결의를 했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마다 뛰겠다고요? 여의도를 뛰자고. 예. 여의도를 한 바퀴 네. 도는. 그래서 한 달 뛰면 8kg가 빠진다라는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일까 예.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예. 뛰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태형 기자하고 거의 없다 둘만 뛰는 게 아니라 네.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없다님이 인친들을 모았다라는 얘기가 어디선가 들리던데? 저는 모르는 얘기. 그래요? 오늘 갔는데 러닝크루 한 12명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못 뛰는데요, 저. 왜 못 뛸 거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냥 러닝크루인데 뭐. 네. 예, 그렇습니다. 함께 뛰면 또 즐겁죠. 저희도 함께 뛰어보니까 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같이 가실 겁니까? 저는 이제 다음 방송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는 좀 연결해서 그냥 하시면 안 됩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우리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또 거의 없다가 오면 이따 달리기 얘기는 잠시 또 따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신선한 시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시도 자문위원들이 여러 또 자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또 허락이 있어야 되겠고. 예, 또 저는 뭐 새로운 시도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또 누가 듣기엔 헬스장을 가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예. 댓글창에 김태현과 복싱장 3명 같이 가라. 그러면 이제 되지 않겠냐. 네. 라고 작가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긁어가지고. 복싱을. 네. 자, 저희도 할 일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 강냉이 털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1분 뛰었다라는 이 가짜 뉴스가 있는데요. 1분? 저요. 1분밖에 안 뛰었잖아요. 저 1분만 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뛰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1분이라고 깎아내리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1분은 아니고 그래도 한 2, 3분은 뛰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방송을 보니까 저랑 거의 없다님이랑 앞으로 먼저 뛰어나갔잖아요. 네. 근데 저희 숨소리랑 그리고 앵커님의 목소리 보니까 너무 웃겨요. 웃기죠, 당연히. 불 목소리는 안 나가고 내 얘기만. 숨소리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뛰었다. 이제 어쨌든 오디오가 잘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현장 촬영이 아무튼 대단히 재밌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예. 복싱 대찬성 저스틴 비치님 감사드리고요. 예, 운동 부족 아니냐. 예, 열심히 또 체력을 좀 길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포텐님. 이재명 대통령 취미를 해보는 건 어떠냐? 바둑, 걷기, 등산, 낚시 이런 제안을 좀 주셨네요. 낚시를 하게 되면 일단 일이 너무 커질 것 같고요. 등산은 가능해 보입니다. 북한산? 잠깐만.
일을 키우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등산은 또 지난번에 오셨던 카메라 감독님이 또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등산 촬영이 좀 더 쉬울 거예요, 달리기보다. 예, 요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등산도 가능해 보이고 낚시는 좀 저희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다 봤고요. 자, 오늘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 내란 특검 쪽에서 아무튼 오늘 또 대치를 했는데 국회에서 철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 철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시도였는데 일단 실패됐네요. 그리고 이게 뭐 무기한 농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기한 농성 하다가 30분 하고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점심 먹으러 또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허술했다라고 하면은 압수수색은 원래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사실은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강제 수사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를 당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수사고 예. 또 원래는 반해서 해야 되는 수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게 그리고 두 번이나 또, 했죠. 이렇게 오늘 또 두 번째. 허술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래서 뭐 방침이 다시 한번 영장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뭐라? 아직 뭐 그런 내용은 제가 잡힌 게 없습니다만 당연히 시도는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조지현 의원과 관련된 수사와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아니 그 조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보도했던 그 김대남의 녹음 파일에 나오는 십상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비상계엄 당일에 김용현과 통화한 녹취가 나온 나왔죠. 거예요. 이미 나왔죠. 네. 근데 나왔는데 오늘 해명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그 면담을 연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특검에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보는 우리도 납득이 안 되는데 당연히 강제 수사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정황들을 확인을 해서 아니 사실관계가 아니면 아닌 부분을 증명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수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설픈 해명과 동시에 이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오늘 특검 쪽에서도 발표를 한 거를 보면 이 내란 특검 쪽에서 지난해 3월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발표가 오늘 나왔어요. 조은석 특검 쪽에서.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추경호, 이 사람 피해자입니다. 네. 추경호가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 애매한 표현을 앞세워서 낙인 찍기 여론 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정을 들어보니까, 계엄 사태 당시에 이 추 의원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돼서 압생영장을 보니까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돼 있는 작년 5월 9일부터 전날까지로 적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자체를 넓게 잡아놨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부터 5월에 물론 원내대표 임기가 시작이 됐지만 추경호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실 압색을 해봐야 된다. 기초적인 조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뭘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이 국회에 대해서 제압하는 거였잖아요. 네. 대부분의 군사력이 이제 국회로 집중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제대로 표결에 들어오지 않았고,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무렵에 그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제가 알기로 한 10명 넘은 의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도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8명 이상이라고 그죠? 듣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고 당사 쪽으로 또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부분은 계엄
있었던 그날부터 계속 의문시되어 왔던 부분이라서 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앞뒤로 지금 통화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 이거를 그럼 수사하지 말라는 거는 그럼 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얘기예요, 도대체. 그리고 2024년 3월 정도로 특정이 된 이유를 좀 따져보면 2024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모였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모여서 윤석열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흘러나오냐면 예. 흘러나온 얘기를 좀 확인해 보면 특검 출범 이전에 비상계엄 수사를 하던 이제 검찰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내용이 당시 안가 모임에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이제 내용들까지 언급이 됐다면 당시 그 원내대표였던 추경호가 몰랐을 리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거는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설 쓰는 정도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잠깐 아까 그 농성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농성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아까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저런 장면이요. 특검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돌입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게. 근데 가만 보면은 저기에 권성동 지금 실제 체포동의안 저기 뒤에 있네요. 예, 저 예. 대상인 권성동 의원도 앉아 있고 저 중에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또 일부 있어요. 네, 맞아요. 잠재적 피해자가 있고 이미 피의자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저게 그러니까 바람직하냐? 오히려 원내 권력이 피해자들을 방탄해주는 꼴이라 가지고 지금 이제 9월 정기국회 열려가지고 야당이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사실 야당판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수색 들어올 때마다 저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 동의 요구가 오면 응하겠다. 예.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거든요. 네. 그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이유가 수사가 들어오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예. 재판에 나가야 되면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나가겠다. 네. 예.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압수수색은 예외입니까? 압수수색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체포는 응하고 압수수색은 불응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순적이죠. 똑같은 네. 논리가 적용된다면 네. 체포나 구속보다 훨씬 덜한 게 압수수색이에요. 그렇죠. 그럼 압수수색은 당연히 해라, 털어라, 뭐 우린 당당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거는 저렇게 막는 거죠? 그리고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순직해병 특검, 최상병 특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총선 이전부터 그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할 때 저희가 비판을 했던 게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연루된 사람들을 공천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국민의힘의 이철규, 임종득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거든요. 맞아요. 임종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최상병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서 그 사람을 공천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이거 너무 논리가 억지 아닙니까? 그러네요.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앞뒤도 안 맞고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데 이제 3특검 중에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저럴 건지 일단 지켜보고 아마 탈출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뭐 일부 듭니다만은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도 오늘 규탄대회 발언을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네요.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내란 정당 몰이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저는 본다. 내란 몰이가 아무런 근거 없는 빈 껍데기로 밝혀지는 순간 내란 정당 몰이가 끝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성격도 끝이 난다. 아니 이게 내란 몰이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의혹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어이가 없고 이제 국민의힘이 온 당원과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 정당 몰이를 종식하고 이재명 정권의 반격을 시작하겠다. 이 잘못 짚은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은 국민 공감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감될 만해야 이게 좀 힘이 실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내란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윤석열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 네. 유죄가 나올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적절하게 지금 손절이라든지 또는 적절하게 어떤 자정작용을 안 하면서 예.
계속한다. 네. 오히려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몰이다. 예. 정치적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옹호하면서 가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아마 헤어나오기 어려울 건데 예. 장동혁 대표도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법조인 출신이라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힘으로 윤석열과의 단절을 노렸다면, 단절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수사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저희가 이제 그 작년 12월 3일부터 누누이 얘기하는 게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과는 다음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일보 혹시 그 기획 기사 보셨습니까? 어떤? 거기 보면 그 10대 이제 그 구구 집회에 나왔던 네. 아이의 일상을 따라가 봤는데 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때요? 그 그런 기사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친구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는지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특정한 어떤 인물한테 좌파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비상계엄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상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음성화되어 있던 그런 뭐 일베라던가 펜코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막 튀어나왔다는 거를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이 저 너무 놀라워요. 그 기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이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제도권 정당이 특히 제1야당이 이런 데서 탈출을 못하면. 그렇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이제 극우 매체 중에 뉴데일리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방송을 해요. 유튜브 방송을. 예. 근데 좌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서 거기서 무슨 말 하냐면 어떤 그 극우적인 글을 읽어요. 거기에 좌파세요? 강간범이세요? 아니면 뭔 소리야? 뭐 레즈비언이세요? 게이세요? 근데 왜 좌파하세요? 이런 식의 글을 읽어요. 너무 충격받았어 저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를 인지를 하고 만약에 뭐 자기가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설득해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이었어요. 좌파가 아니어야 그러니까 설득이 된다 이거야? 그런 거예요. 아, 그 말은 아까 이제 그 비유를 따르자면 뭐 강간범이 아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강간범이 아니어야 좌파가 아닌 거다. 그러니까 뭐 살인범이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정말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심합니다. 네. 한심하고 근데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답답한데 나경원 의원은 어제도 화제를 모았는데 오늘도 내란 방조범이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소개를 해드리면 내란 방조죄는 국민의힘에 적용이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든지 통과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표결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참한 것은 민주당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 방조범 아니냐, 정치적 낙인 찍기다, 억지다 이제 이런 비난이거든요. 이분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근데 전혀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방조라는 개념을 모르시나? 되게 황당하네. 이분은 왜 이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본인 이름이 계속 신문에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내년에 뭔가를 해보려면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봤듯이 예. 극우적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야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발언을 한다. 정치적 의도로. 예.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에도 보면은 이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이성적일 정도로 비호하고 나서거든요. 예. 뭔가 뭐 사법적으로 도움받은 게 있나?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네. 그 계엄 당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표결에 참여를 안 해서 계엄 뭐 방해 계엄을 철회하거나 막는 것을 방해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할 거면 당일에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어떡할 거냐 그런 식의 논리를 펼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장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논리가 본인들 내부에선.
그것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굳이? 예, 아까 이제 이런 주장이라는 게 이제 뭐랄까 좀 경도돼 있거나 이 극우 우경화된 이 사고나 가치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당원들을 겨냥했다라는 건 뭐 알겠어요. 알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이 정기국회마저도 야당에게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 같고 여기에 한술 덧든 오세훈 시장이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또 박주민 의원님이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를 잘 유심히 보고 계셔서 더불어민주당은 폭주기관차이다. 폭주기관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해서 개혁신당과 견제를 해야 된다.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인 전례를 보면 폭주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서 전복된다. 개혁신당과 합당이나 연대로 합심해야 정부 여당 폭주기관차를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는 민주당이 폭주기관차다. 폭주했던 건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탈선을 했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하신 대로 뒤집어졌어요? 폭주하다가 뒤집어지고 전복됐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맞아요.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네. 그런 일을 막으려고 했던 당이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전도된 위아래가 바뀌고 앞뒤가 바뀐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정상적 대화가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개혁신당과 연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거기도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가 탈선한 것 아닙니까? 네. 뭔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만드는데 본인이 한 역할을 해주고 개혁신당도 끌어들이고 국민의힘도 뭔가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자신이 이제 커버 쳐주면서 뭔가 정치적 공간을 오세훈 시장이 좀 넓혀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보니까 기사 보니까 외연 확장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던데 사실 지금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서울 재도전을 지금 거의 그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재도전도 아니고 몇 번째 도전이야? 네. 하여튼 근데 그렇죠.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좀 확실하게 이기거나 예. 어찌됐든 이기려면은 개혁신당과의 어떤 합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예. 네. 9개월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합심과 협력이 아마 가장 효율적인 폭주기관차에 대한 견제 효과이지 않을까 싶다.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된다. 요즘에 개혁신당이 주제에서 상당히 밀려 있는데 오세훈이 오늘 개혁신당을 몇 번을 언급을 해주면서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보수의 판이 정리되는데 자신이 구심점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림도 없죠. 그럼 지금 누가 등장했죠? 지금 이 상황에 갑자기 예. 거의 없다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이미 방송 시작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게 출연료에 삭감이 된다. 출연료는 깔끔하게 네. 반띵으로 가겠습니다. 오! 이 모든 건 김어준 책임. 김어준 책임. 예. 제 앞 코너에 박주민 의원이 앉아 계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마 생생한 증언을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미 생각하지 네. 마세요. 저희도 밀려서 시작했는데 네. 그 여파로 이제 네. 밀려서 네. 시작했어요. 김어준에게 여기 출연료 절반을 예. 제가 삥 뜯어내고야 말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가 그럼 추가된 겁니까? 거기에서는? 네? 거기에서는 그냥 우리 순서가 다 뒤로 밀린 예. 뭐 답에서 밥 먹듯이 벌어지는 일이죠. 참 털보 형님께 네. 심심한 좀 분노의 말씀드립니다. 일찍 좀 보내주세요. 일찍 좀 보내주세요. 네. 저희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서울시장이 띄웠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대목이 좀 집중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 사람은 근데 또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태균 관련돼서 지금 특검은 김건희와 명태균 이렇게 지금 수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명태균과 홍준표, 명태균과 오세훈 이쪽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명태균 관련돼서 수사하던 검사들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예. 그 특검팀이 지금 파견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비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행복해야 한대요, 좀 오세훈. 아, 그래요? 예. 그럼 자신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네? 네. 알고 근데 애초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진행될 때도 본인한테까지 안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피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언론 그 발언 예. 멘트들 보면 예. 나를 빨리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수사가 안 될 거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특검 수사가 진척이 된 게 이준석 의원까지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현직 의원들 중에 일단은 들어가고 있는 게 이준석 의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오세훈에 관한 자료도 거의 다 확보가 됐다 그러던데.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인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이 하는 걸 보면은 보통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다 확보하고 나서 이제 당사자를 부르는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지금 김태형 기자 얘기대로 그냥 순번이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 이건 유승민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 예. 깝치고 있는 건데. 예. 제 말이 아니라. 예, 예. 그나저나 유승민 의원님은 따님께서 아주 좋은 교수 자리 얻으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유담의 아버지께서 예. 아주 그냥 남들은 7년, 8년 막 시간 강사하고 막 조교하고 막 그 죽을 똥을 싸고 교수가 되는데 야 네. 이분은 1학기에 박사 따고 2학기에 교수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임명 과정에 대해서 지금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학교에서. 저희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굉장히 흥미롭죠? 예, 아니 지금 뭐 기자분들 정의로운 기자분들 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지금 그 유담 씨 집에 찾아가서 예. 배달 음식은 뭐 먹었는지 예. 주차장에 포르쉐가 세워져 있는지 예. 이거 확인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밤중에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해야죠 빨리. 예, 뭐 대자보도 붙었다는 얘기는 좀 듣긴 했는데 네, 오늘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첫 수업을 마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사진도 찍혔더라고요. 실제로 뭐 기자들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본인이 어쨌든 지금 수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학교 측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완곡하게 좀 해명을 한 걸로 일단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야권 쪽에 진행되지 않은 게 이미 많아요. 네. 심우정, 예. 심정 딸. 한동훈 딸. 알렉스 아니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너무 지금 도파민이 갑자기 이제 이 얘기하니까 아, 예, 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제가 특히 청년들의 공정, 예. 기회의 공정, 예.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준석 의원이 집필한 거 있어요. 책 뭐죠? 제목이 공정한 경쟁. 제가 뭐 그거 3권 사서 다 버렸죠. 그 이준석 의원 나오는 영화도 좋아합니다. 준스톤 이어원이라고. 예. 그 폐기물 같은 영화 있어요. 예. 그 보좌관이 빤스 접는 그 예, 영화 예, 맞죠?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건 브이로그에 가까운 건데 난 진짜 새삼 그 용기에 놀랐습니다. 그 쓰레기를 돈 받고 개봉할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이 아니 뭐 미리 영치금 모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 나를 못 쳐다보죠? 아니요. 저는 뭐 예. 충분히 존중합니다. 예. 예. 또 책을 또 사셨다 버리셨다니까. 예. 3권 사서 제 돈으로 사서 버렸으니까. 예. 얘기가 왜 일로 왔지? 어쨌든 개혁신당 얘기하다가. 예. 오세훈이나 네. 이준석이나 네. 그냥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강버스 네. 그거 수주도 좀 이상하게 돼 있던데요. 그거 되게 이상하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예. 왜 보도가 제대로 안 돼요? 몇 차례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네. 예.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국감 때 하고 네. 서울시에 대한 행감이라는 건 시의회가 네네. 네. 행감 때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제 이제 마음은 콩밭에 오세훈 시장도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장에 다시 또 출마할 생각만 한가득일 텐데. 마음은 혹시 콩밥에 가 있다 보니 아니요. 콩밭이라고 했어. 콩밥이라뇨. 현직 서울시장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이렇게 엮으시면 아니 뭐 예. 당황했다. 콩밭에 가 있다. 콩밭. 예, 그 얘기고요. 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을 더 소환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정치 재개를 위해서 물밑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와 선거와 관련된 조언을 듣고 있다라고 이제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분이 친한계다 보니까 언급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내년 지방선거 얘기도 하냐라고 진행자가 물어봤대요. 김종혁 씨한테. 그랬더니 지방선거는 아직 좀 먼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왜 안 하겠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도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전부터 그 얘기는 나왔죠. 어느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서울시장. 어? 그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래요? 네. 나왔고 한때는 또 심지어 그 얘기까지 나왔죠. 오세훈과 둘이 이야기를 해서 한 예. 사람은 대선 후보, 한 사람은 서울시장. 예. 뭐 이런 얘기까지도 소문으로 예. 여의도에 좀 돈 적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그 한동훈이 서울시장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한간에 그냥 웃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유튜브 컨텐츠가 떨어졌다. 누가요? 한동훈이. 요즘 이거 할게 없나? 네,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컨텐츠가 떨어졌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 되잖아요. 무엇이든 네. 그 뭐 딱딱한 복숭아, 납작 뭐 물렁한 복숭아 그저 딱복보다는 물복을 좋아하는데요. 딱복과 물복의 차이점은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다 떨어져서 네.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다. 아. 이런 얘기들까지 들려요. 제가 알기로 한동훈 씨는 예. 무물을 못 해요. 아, 그래요? 무물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올 질문이 뭐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 무엇이든 진짜 아무거나 다 물어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질문 나오겠냐고. 도곡동, 에? 그 질문 얘기 나올 거 아니? 100% 나오지 그거. 물구나무 서보세요 뭐 이런 야, 거. 그렇지. 왜 돌돌이가 이마 위로는 올라가지 않죠? 이런 질문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0% 올라가지. 그 상황 때문에 절대로 무물은 못 아. 해요. 근데 무물을 요즘 했어요. 네. 그래서 별의별 거를 이제 다 얘기를 해줬는데 네. 무슨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줘요. 아, 친절하네. 상담을 해줘. 상담을 해줘요. 탈모 상담은 없었어요? 아, 그거는 거르지 않았을까 시작 전에. 아니, 근데 이거는 저 네. 박주민 TV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요? 컨텐츠가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 이제 어떤 잠재적인 네. 또 우리 저는 뭐 모든 그러니까 이제 상대 정당에 있는 어떤 뭐랄까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모든 정치인에게는 좋은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한동훈이 무물을 진행했다면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 박주민 TV에서 무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무물 컨텐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뭘 물어보실까 저한테? 재밌는 거 많이 물어보겠죠. 네. 보시면 아시겠죠. 네. 해보시면 아시죠. 한번 예. 해봐야 되겠네. 보좌관들이 그런 아이디어 아직 못 냈습니까? 그런 건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 보좌관이 달리기만 잘하지 이게 아이디어는 근데 진짜 달리기 잘하시더라고요. 달리기 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철인 3종 나가려는 그분 있죠. 네. 진짜 잘하셨죠. 그냥 철인 같던데 그냥 지금.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은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예. 하여튼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실이 태릉 선수촌이네. 그러니까 너무 저기 뭐 운동도 좋지만 어쨌든 박주민 TV를 또 뭐랄까 부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치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네. 박용식의 몸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가능하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많이 궁금한 게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 많은데? 생각하세요? 아예 없어요. 엄청 없어요. 많을걸? 에이, 정말 없어요. 엄청 여기 많아요. 빨간 동그라미 일본 국기인가요? 뭐 이런 거. 아이, 설마 이거 생각할 거 많잖아. 티셔츠입니다. 이거 아마테라스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 산 위에 해 떠 있는 거예요. 일장기 아니라고요. 자, 근데 이런 거 발끈하는 거 재밌잖아. 그렇죠. 근데 혼자 개인 방송 하실 때 발끈 잘해요. 아 진짜? 잘 싸우세요. 아니 저는 보다가 네. 일단 허튼 질문 하잖아요. 네. 꺼져. 나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박주민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무무를 했을 때 네. 허튼 질문이 나오면 저처럼 못 넘어가잖아요.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예, 어쨌든 우리 박주민 TV의 무물 컨텐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얘기 좀만 하자면 예. 지금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국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여기도 한번 왔었죠. 이봉우가 예. 그 한동훈 씨 스토커예요. 예. 계속 따라다녀. 어.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얘가. 예. 전당대회 끝나고 장동혁이 됐는데 예. 페북에 뭐라고 쓸까? 음. 페북에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어요. 없어요? 예. 요즘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걸까요? 예. 아니면 뭔가를 뭐 따로 준비한다라고 해도 지방선거에 공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당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받아주지도 않을 공천이나 주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저는 그 50대가 넘어서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에 맞는 직업을 찾은 거 굉장히 응원합니다. 아 스트리머요? 네. 네. 굳이 정치로 안 돌아오셔도.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공간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공천도 못 받을 거고. 공간은 지금- 다른 데 있겠죠. 예. 어디?
뭐야? 뭐 수사? 아니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제 이해를 못했습니다. 헤드룸을 많이 비워놓은. 오늘 드립이 난무하긴 하는데 그 정치적 공간에 대해서는 공천도 못 받을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장동혁 체제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네. 부류잖아요. 그래서 원래 생각대로라면 뭐 한동훈이든 아니면 뭐 몇몇 의원들이 뭐 당이 이제 쪼개져서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좀 당에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분당. 근데 지금 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당이라는 모양처럼 뭐 팍 쪼개져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몇 명은 아유 난 못 있겠다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평상시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 의원이 좀 만나서 예. 뭐 좀 어떠세요? 라고 예, 여쭤봤더니 예. 나갈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어.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그럼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네, 거예요? 반면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지방선거를 경고하면서 아마 당이 한 번 더 예. 요동칠 때. 출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마치 즉시 뭔가를 할 것처럼 하시던 분들이 태세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가령 만약에 이제 이런 변수가 생기면 어때요?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은 계속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하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버틴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동혁이 맘만 먹으면 실제 당 내부에서 조사를 진행해가지고 친한계 자체를 묻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방법이 딱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선출된 뒤에 약간 톤이 다운됐다는 얘기를 많이 좀 하고 다운됐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장동혁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뭐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지선을 앞두고 네. 뭔가 해보려고 하는 태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장동혁 의원은 톤이 다운됐는데 그 밑에 이제 송원석 의원 그리고 김민수 의원의 톤이 더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환길 같은 사람들을 내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게르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내칠 수 없으니 그 사람들 얘기는 밑에서 들어주는 척하고 그 위에서는 이 장동혁 의원은 이제 못 본 척하는. 보통 이제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고 나면 이제 그 쓴 기자한테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부장 그 기업이나 뭐 어디서 이제 기사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부장 지금 휴가 갔다고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도 지금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한테까지 오지 말게 해라. 저는 의병 발언을 함으로써 장동혁의 본내는 다 드러났다고 봐요. 전환길에게 의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병이라는 건 광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의병장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목을 쳤죠. 다 반란군으로 몰아서 진압해 버렸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장동혁이 이 말을 하고 전환길이 여기에 핀트가 나가고 결국은 김민수가 장동혁을 제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쪽으로 내가 이 기회에 그쪽으로 크게 한 걸음 가가지고 내가 전환길 등에 업고 장동혁 제끼면 장동혁이 세력이 있어 뭐가 있어. 장동혁만 제끼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경화된 메시지로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은 전혀 이제 개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 한동훈 씨가 돌아올 공간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없죠. 한동훈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내란을 막아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민수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석방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 공간? 근데 사실 저는 한동훈 스트리머께서 자꾸 이렇게 내란을 막아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불편해요. 많이 왜냐면 불편하죠. 막은 적은 없죠. 아니 그날 그 끌려갈 뻔한 거 본회의장으로 데리고 간 의원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생명의 은인인데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할 거면 그 당시에 저를 안으로 데려가 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이 한학자한테 절하듯이 와서 절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죠. 고맙다고 한 적은 없죠. 따로 고맙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 연락 온 적도 없고. 따로 연락 온 적 없어요.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도 전혀 없습니까? 친한계 의원들 쪽에서도 그런 의사 표시하는 의원은 없고요. 다만 그 당시 이제 그쪽에 어떤 서 있던 상욱이가 넘어왔죠. 자, 국민의힘 얘기 마무리하면서 그럼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강찬호라는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 저기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양향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고성국 씨하고 과거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한 얘기예요. 양양자 찍으면 한동훈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었다. 특히 고성국 TV에서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 출연시켜달라고 했다. 고성국이 돌 맞고 비난받을 각오가 돼 있냐라고 해서 감수하겠다라고 하고 출연을 했다. 방송이 19일이었는데 투표는 20일부터였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간 다음 양양자 떨어뜨리자는 말이 사라졌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고성국 TV라는 매체가 워낙에 이제 국민의힘 당에 영향을 많이 이제 끼치다 보니까 양양자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를 했던 강찬호 논설위원이 그만큼 고성국 TV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여러 커뮤니티에 떠다닌다는 얘기를 보니까 확실히 극우 유튜브 쪽에서는 당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선거에서 우리 애국 세력들을 어느 정도 공천해달라는 얘기를 할 거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극우 정당이 나라마다 다 있기는 한데 네. 국힘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극우 정당은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근데 지금 이거는 테라포밍 하듯이 그냥 극우가 국힘을 먹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신천지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교회 먹는 거. 네, 그렇죠. 안에 몇 명 침투시켜가지고 슥 젖어들었잖아요.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슥 젖어들어서 극우가 국민의힘을 먹고 있는 네. 지금 상황이니까. 그 언더찐윤들의 어떤 묵인 하에, 묵인 방조 하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성국이나 전환길이 공천을 한다고 생각해봐. 아 근데 그렇게 가정해도 네. 하나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예. 될 것 같은데? 전환길이 요즘에 또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청탁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아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계는 해야 되는데요. 네. 과연 그 제도권 정당인 국민의힘이 선거가 끝나고 당내 선거가 끝나서 당직을 확보하는 데까지만 쓰임이 머무느냐, 아니면 그 이후까지 계속 되느냐,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니까. 저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갑니다. 예. 전환길, 그러니까 보통은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가 되면 다 움츠러들거든요. 근데 움츠러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사실은 수사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머리였다면 그런 움츠러드는 움직임이나 정황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좀 궁금한 상황인데 그 뒤에 최근에 이제 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도가 되고 넘어갔는데 김재섭, 김용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2명이 이명박을 만났어요. 근데 이명박을 왜 만났을까 이 시기에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대부분 뭐 이제 공무원들이나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MB계죠. 쪽 사람들이 있었고 뉴라이트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멀쩡히 건재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김건희가 없어도 이런 그 보수 내지 극우로 되는 그 상황이 움츠러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조금 더 제 그냥 망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망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영장이 자꾸 기각되고 이런 거 보면. 예.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또 기각됐죠. 네. 그리고 지기현이 저렇게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는 걸 봤을 때 네. 뭔가 진짜 믿는 구석이 있나? 네. 뭐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해요. 불안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내란 특별 재판부. 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거 일단은 지금 특검법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1심은 공개 원칙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됐는데 네. 특별재판부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차원에서는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또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예. 예. 왜 그렇죠?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어쨌든 한덕수 영장 기각 이후에 불이 확 붙었던 느낌이었는데 조금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자세한 뭐 사정은 저도 모르겠는데 여튼
워크숍 때 법사위에서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 예, 예.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지도부에 그렇게 보고를 한 것까지는 알고 있고, 네네. 근데 그 뒤의 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혹시 여론을 아마도 이제 여러 미디어를 또 검토해서 민주당도 살피실 테니까 경향신문 오늘 저기 사설 보니까요. 내란 특별재판부는 과유불급이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근데 꼭 그런가요? 아니요, 위헌성은 없어요.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내란 관련된 특별재판부 법이라는 것은 네.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헌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법관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그 프로세스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판사들 중에 네. 이 사건을 누가 맡으면 좋을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건 배당 절차를 하나 새로 설계하는 거예요. 예. 사건 배당 절차를 하나 새로 설계하는 게 어떻게 위헌이겠습니까? 네네네. 그건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2018년에 비슷한 법을 발의했을 때도 네.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줬는데 위헌성은 없다. 이게 그 의견이었거든요. 그때는 위헌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위헌 시비가 붙는 게 혹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위헌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네네. 오늘도 갖고 왔는데 예. 그 법원행정처가 아주 두꺼운 검토 의견서를 보내왔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배당 절차를 그렇게 짜면은 무작위성이 침해된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든 법원이 아닌 외부에서 배당 절차에 관여하니까 그러니까 예. 법원도 이게 배당 절차에 관련된 거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예. 근데 배당 절차에 외부가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배당 절차가 적법하거나 투명하게 됐다는 것은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도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재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 법원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트랙을 설계하면 그게 오히려 재판의 신뢰를 훼손시킬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았냐? 예.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 이 피해자이자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피해자는 국민이에요. 네. 맞아요. 국민들이 답답한데? 대표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표를 몰아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내란을 척결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를 상징적으로 해서 이 윤석열과 내란 사범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해줬는지도 우리 국민들 전부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특검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으면. 예. 근데 지금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세워라 내워라 해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윤석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 재판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특별법원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좀 비합리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실제 역풍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지 실제 역풍이라는 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첫 번째로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사실 법원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건 지기현이 받은 룸사롱 접대고요. 큰일 났네. 네, 이준석을 갑자기 생각하는 바람에 나 이거 지금 수습이 안 된다. 예, 다시 한번 정정하시죠. 룸사롱에서 받은 접대고요. 예, 의혹이죠. 예, 그 의혹에 650만 원이라는 지금 제보까지 들어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추미애 의원이 공개하신 거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좀 사법개 하고 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요. 예. 상당수의 재판도 배시원제로 돌려야 된다. 저는 이제 판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못 믿겠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이 있을 지경이다 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차라리 초등학생 10명을 앉혀놓고 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가요. 근데 제가 좀 더 말씀 좀 덧붙이면 법원은 지금까지 어떤 논리를 계속 내세워왔냐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A 판사가 하든 B 판사가 하든 C 판사가 하든 결과는 똑같다. 다 공정하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재판부 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판사가 아닌 사람 판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 판사들 중에 사건을 누가 맡는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절차에 관련된 법이라고 법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법원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그 논리에 따르면 아니 누가 해도 똑같다며. 누가 해도 똑같다며. 그러면 그 배당 절차의 방식을 바꿨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성이나 이게 침해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심각하게 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어떤 영장이 나왔다 안 나왔다 예. 이런 거라든지 저는 뭐 직위원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판사가 뭐 접촉 이 정도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로 신뢰를 훼손시켰냐면 법원은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할 때 날로 계산하는 걸 윤석열이란 단 하나의 인간을 위해서 시간으로 계산해 준 유일하게. 법원이에요. 유일하게.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의 이의 절차는 없습니다. 법에.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부터 이의를 하게 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건 긴급하게 체포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효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 체포영장은 발부될 때 뭔가 다투는 제도를 법상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의를 하니까 받아들여줘서 절차를 진행해줘요. 예. 법에도 없는 절차를.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법의 집행이 윤석열 앞에만 가면 다 그러니까요. 젓가락처럼 휘어지는데. 이 정도로 했으면 제가 보기에 법원 입장에서 오히려 그래 우리가 좀 신뢰 많이 회복하는 일 했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자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들 입장은 어느 판사가 맡아도 사건은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배당 절차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훨씬 당연하죠. 예. 네. 뭐 물론 세상 모든 조직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이 판사들의 고고함이라는 게 얼마나 또 이제 기득권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꺾이지 않겠죠.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적어도 직위원 판사에 대한 어떤 해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650만 원 얘기까지 이미 국회에서 증언이 됐다면 주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듭 짓고 가도 되는 건데 맞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뭐만 한다라고 하면 자꾸 이제 딴지를 거니까 네. 진도가 안 빼지잖아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계속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번 이렇게 시간 끌다 실패했어요. 저는 아이고. 요 모든 상황에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고 제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다 검찰도 법원도 그리고 뭐 기업이라던가 뭐 여기저기 그냥 다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국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어떤 안을 만들거나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게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회가 얘기하면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예. 그러니까 놓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하시는데 저는 요 부분도 사실 약간 동의가 어려워가지고 직위원 재판부가 교체되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직위원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 지금 영장을 뭐 다 직위원이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상 보장되지도 않은 이의 절차를 받아들여서 한 번이라도 심판을 해준 네. 그 법원이 직위원 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 이 내란과 관련돼서는 많이 떨어져 있다. 예, 이 예. 부분에 대한 복원과 복구가 필요하고 예. 그래서 저는 법원한테 차라리 흔쾌히 배당 절차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민주당에서도 해보려고 하는지 혹은 뭐 여론이 좀 신경 쓰였는지 특별 재판부라고 안 하고 전담 재판부라는 워딩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참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일단 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판 관련된 거 포함해가지고 내일입니다.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일단 상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어쨌든 법사위를 가는 거니까. 법사위에서는 뭐 이 부분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의를 했으니까 예. 특별하게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없다면은 뭐 심의 되고 예.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요 얘기 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 관련된 내용은 중수청에 대해서는 뭐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또 정청래 대표는 7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론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일부 실제 의총에서 법무부에 두자는 얘기는 없었나요? 제가 의총을 오늘 아, 계속 잊지 못해가지고 아,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예, 근데 일부분만 제가 있었군요. 들었던 얘기로는 제가 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뒤쪽에서도 예. 뭐 이렇게 막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 박주민 TV에서 뭐 또 저기 최강욱 의원님이랑 내일 최강욱 의원님하고 예.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내일 하시는군요. 예, 예. 저는 지금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의들 중에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예. 의원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토론하십시오.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공소청이 되는 거잖아요. 예. 공소청이 검찰이 이제 공소청이 되는 건데 공소 제기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제기 안 하는 뭉개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거에 뭐 김학의를 봐주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뭐 윤석열을 봐주려고 했던가 그런 검사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런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 기소청 수사청 분리하는 거 전에도 계속 얘기가 돼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 뭐 재정신청 제도라든지 이런 거 실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더 붙을 겁니다. 더 붙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재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0.1%잖아요. 거의 받아들여지지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리고 왜냐하면 재정 신청이 관련돼서 검사가 또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해가지고 실질적인 제도화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경찰에 간다고 했을 때, 행안부로 간다고 했을 때 중수청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보완적인 장치를 다 합니다. 지금은 일단 어디에 두느냐가 큰 가닥을 타는 단계고 그 수사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커버하는 거는 이후에 이제 논의하면서 채워 나가는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또 채워 나가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지금 검찰의 권력은 수사권도 수사권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가 됐던 거고. 맞습니다. 거기다 영장 청구권까지 그쵸. 같이 있었죠. 근데 예. 지금 공소청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은 독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소청이 안 움직이게 되면 이거를 견제할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재정신청이라던가 항고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좀 이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논의는 네. 현장에서 취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네. 예, 너무 어렵게 죄송합니다. 가면 네. 시청자분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 댓글창에 예. 제가 질문하는 거 이상으로 알고 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아니 그 제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하시죠. 그럼요. 이제 요즘에 거의 박사 척척 박사가 됐어요. 그니까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9만 명이 넘었네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넘었어요? 넘었군요. 저희가 달렸기 때문에 네. 넘었습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네네네. 지난주 소감을 얘기를 못했잖아요. 지금 갑자기? 아니 그냥 안타깝다고 그냥. 그러면 지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하면 더 이상해요. 그냥 지금 하시면 됩니다. 달려서 이렇게 네. 구독자 올라갔다면 저는 매주 달려야 되지 않나. 지금 다들 베트남 야시장 안 갈 거예요? 다들 이렇게 나이브하게 그냥 9만 명 됐네 이러고 말 거야? 15만 명 안 가?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 분들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네. 저희 이 제작진 카톡방은 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찾아보기가 바쁠 정도로 올라가요.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는 것 같긴 그럼요. 한데 예. 실시간으로 지금 겁 입 막아라, 겁 함부로 말 못하게 해. 지금 입틀 막 해라. 지금 작가님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네. 이거 다 올려주신다니까요. 변호사가 때로 달려들어도 내 입을 못 막았어.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도 내 입을 못 막았어. 네, 농담이고요. 박영식님 쭉 달려주세요. 이여자님 감사드리고 예, 우리 또 아니 그러면은 뭐 달리는 걸 한 번 더 하시든지. 근데 저는 사실은 예. 그때 제작진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헬스장으로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말고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여의도잖아요. 아, 그럼 여의도 가면 따릉이 있어. 따릉이. 따릉이. 따릉이를 어떻게 찍어? 아니, 찍으시는 분들은 따릉이 타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앞에 보면서 이렇게 뒤에 찍어야 되는데 어렵지. 자전거에 2명이 타면 되지. 한 명 뒤로 타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아니 지금 우리 이 제작사에게 예. 너무 큰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따릉이 타라는 게 뭘 큰 걸 바라는 거야. 내가 자전거를 사오라 그랬어? 있는 따릉이 타라고. 아니 촬영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 한바구음으로 네. 이 훈훈한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없다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누가 대표예요? 근데 누가 한바구 다 알면서. 아까 근데 아, 근데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고프로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 몸에 매달고 뛰면 되겠네. 아, 정말 이런 좋은 분위기에 정말 광고. 이오지오 상품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도 보시면서 웃고 계시지만, 자, 이오지오 상품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방송, 건강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이 좀 짱짱한 중국 신장 장섬유로 만들고 있는 목이 잘 늘어나지 않는 이오지오 완판 행사, 완판에 이어서 9월 8일부터는 전 사이즈가 또 복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재입고가 되는군요. 재입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원하시는 색깔 마음 놓고 구매하실 수 있게 넉넉하게 저희가 몰아놨습니다. 9월 8일엔 또 심지어 긴 소매까지 함께 우리가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오지오 일단 더보기란 들어가가지고 한 번만 일단 봐주시고요. 꼭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야죠. 아니 사야지. 사야지. 입어만 봐요. 사. 일단 한번 입어보세요. 안 사고 어떻게 입어봐?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일단 입어만 보시고 예. 가족에게 선물하시기도 좋고요. 네. 오늘 광택과 이 촉감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입어보세요. 이오지오 상품 저희가 중국 신장 장섬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섬유를 긴 걸 쓰기 때문에 보풀하기도 없고 빨래판에 빨아도 실제 많이 상하지 않는다. 신장 장섬유처럼 긴 섬유를 사용하면 실이 매끄럽게 뽑혀서 은은한 광택이 납니다. 짧은 섬유는 끝이 삐져나와서 까슬까슬하지만 긴 섬유는 부드럽게 피부를 감싼다고 하죠. 이탈리아 수트나 명품 블라우스의 고급스러움이 바로 이 장섬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섬유에 대한 자신감, 이오지오 사장님에게는 늘 이 섬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입어보면 이오지오 상품만 사게 된다라는 매직이 또 발현된다고 하네요. 네. 예, 광택과 촉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얼굴색이 좀 어두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밝은 것도 좋습니다. 이런 좀 밝은 티셔츠를 좀 입어주셔야 됩니다. 맨날 칙칙한 것만 입으면 인간도 칙칙해 보여요. 맞아요. 제가 카키색 그리고 이거 뭐야? 차콜, 차콜, 어두운 차콜. 차콜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맨날 이것만 입었더니 사람들이 이 색깔밖에 없네. 이거 봐. 바로 애가 칙칙해지잖아. 맨날 이것만 입어갖고 뚫린 건가요? 이건 퍼스널 컬러가 약간 파스텔 톤이신가요? 예. 근데 의외로 나는 이런 것도 잘 봤더라고. 화해지네. 봐봐요. 사람이 칙칙하지? 그냥 좋네요. 밝잖아. 이런 거 입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이런 거 입어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 색깔이 8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는 한 사이즈 업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네. 사이즈가 한 사이즈 업 하셔야 건조기 돌리셔도 다시 입으실 수 있고 실제 사이즈가 제가 입어보니까 제가 2X 라지를 입을 몸은 아닌데 2X 라지를 사보니까 X 라지 입는 분들은 딱 맞아요. 넉넉하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2X 참고해 라지를 주시고요. 입었는데 작다. 그러면 옷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라는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래서 합니다. 나가서 뛰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오지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저희 특검 얘기 잠깐 해볼 텐데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쪽에서 일단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 있지요. 김건희 특검은 지금 이제 대규모 변호인단을 또 대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변호사이시니까 나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오광수 변호사가 어제 특검 사무실을 찾아서 한학수 총재 변론을 하고 갔대요. 네. 어제. 한학자. 한학자. 네, 한학수래, 한학자. 어떻게 보세요? 매우 부적절하죠. 일단은 그 민정수석 5일이긴 하지만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고 네. 불과 얼마 전에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호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직업적 윤리, 직업적 양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변론 방향도
왜 특검을 찾아갑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의견서를 낸다든지 수사 과정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거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도 안 남아요. 안 남죠. 예. 이분이 출신이 뭐였더라? 검사요. 검사 출신, 예. 검찰총장 출신도 누구 변호? 아, 그거 이제 김호수. 아, 김호수. 김호수. 그분은 더하죠. 특검에 계신 분하고 선후배 사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예. 특검보와 그러면은- 같은 사무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그분의 이해 충돌이 되죠. 그 특검보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아니 선배가 야 밥이나 먹자 이러고 부르면 거절할 수 있겠어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총장 출신이잖아 또. 이래서 정관 쓰는 거 아닙니까? 그 통일교가 오늘부터 그 통일교 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1인 시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서 압박을 좀 가해야 된다. 신도들을 동원해 힘을 과시해야 된다고 자문을 해준 사람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래요. 아.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또 오광수하고 연결짓기는 아직 지금은 어렵고, 다만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아, 그 제가 사실은 이 통일교 쪽에서 그 검찰총장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쓰고 있다라는 걸 보도를 했었는데 네. 거기 이제 그분이 속한 로펌이랑 그리고 통일교 쪽에 양측에 이제 질의를 보냈는데 그분이 결국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호수가 갑자기 또 튀어나오게 된 건데 지금 이 상황들만 놓고 보자면 지금 검찰 수사 단계예요. 압수수색 단계, 조사 예, 단계. 예. 요 때는 검찰 정관을 보통 쓰거든요. 예. 근데 그럼 정관 예우가 먹혀요. 세게 들어가나요? 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변호를 맡으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검찰에서 그냥 그 들리는 소문은 법조계에서는 이건 100% 그냥 져주는 싸움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니까요. 정관 예우를 그 해주는 이유가.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문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검찰총장이었던 김호수 변호사는 예. 문제가 되죠. 얼마 줘요? 얼마 줄까요? 뭐 궁금해가지고.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2006년, 7년 이때쯤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문하거나 수임했을 때 진짜 센 게 그때 당시 비용으로 한 20억 이랬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면 통일교 쪽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통일교는 현금이 많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뭐 1000억대까지 갑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는 안 가고 이제 10억 단위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 그래요? 될 것 같아요. 그 성공 보수가 또 어마어마하게 측정입니다. 네. 그렇죠. 아, 이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전직 민정수석이 논란의 변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도 정동기 전 민정수석, 예, 이 사람이 퇴임한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은행 측과 변호사 수임 계약을 맺어서 전관으로서 부도덕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심지어 당시 청와대 안에서까지 나왔다. 이제 이런 비판이 최고 10억 원을 받는 계약이 맺은 게 논란이 돼서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10억 원이면 지금은 예, 더 받았을 수도 있겠네. 그렇겠죠? 그렇죠. 야, 30억? 30억? 30억 미니멈으로 잡아도 그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뭐 어떤 전화를 해주는 것,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것, 이게 재판 가기 전 단계다 보니까. 그게 전화 변론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검찰에 전화해서 맞아요. 예. 좀 봐줘 이러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민정수석을 뭐 길게 하진 않았지만 닷새짜리라고는 하지만 야 이게 참 큰일이네요. 아 이게 이미 다 누군지도 알고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 5일인가를 하신 분이라면 내가 전국적으로 쪽이 팔릴 거다. 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돈을 줘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네. 참 그리고 한 학자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아 너무 클래식하다 이번. 근데 이것도 클리셰고 클래식하지만 홀리마도 아닙니까? 네. 맞아요. 신이잖아요. 맞아요. 신이 아픈 것도 나는 좀 웃긴 일이긴 독생자가 아프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이 아픈 것도 난 웃긴데 이 신을 아프라고 시킨 것도 자문 변호사가 이런 법률 자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해주죠. 그 정말 나 이제 어지럽다. 그럼 그 자문을
김호수가 해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재판에 들어가서 예, 본인이 이제 막 신이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재판만 들어가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넘어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밖에서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칭송받는 사이비 종교인들도 예. 법 앞에서는 이럴 때는 좀 평등한 것 같아요. 그 어벤져스에서 헐크가 로키를 패대기 친 다음에 아 신이 약골이네 아, 회사가 친 적이 있는데 아. 뭔 놈의 신이 이렇게 재판 받으려고 하면 아파. 요즘 클래식이 많이 등장해요. 가령 예를 들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저기 휠체어 타고 등장하고 그 휘치어 타고 다니는 거고. 마스크하고요. 마스크하고 휠체어. 10년 전에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 정말 굉장히 고전적인 퍼포먼스. 클리셰잖아요, 그게. 아. 거의 근데- 지금 뭐 식스센스 따라서 영화 만드는 시기예요 지금. 근데 이 정도면 사실 특검이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도술사라고 해야 될까요? 부르기만 하면 아픈지 아 모르겠어요. 부르기만 하면 아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세 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느끼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느낌이 뭐냐면 거대한 법조 카르텔의 장이 좀 선 것 같다. 장 섰어요. 그러니까 서초동에는 지금 이게 너무 핫해진 거예요. 원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큰 형사 사건이 없었다 그랬어요. 예. 진짜 기업 로펌들이. 쪽 건드리는 게 없어. 기업 쪽 건드리는 게 없었고 큰 형사 사건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님만 다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장이 섰어요. 특검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 영장 기각된 건 중에 IMS 대표 건이라든지 여타 그 관련자들 그 구속영장 관련해 가지고 다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선수이거나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자이든 선수이든 어떤 표현이든 괜찮은데 돈이 좀 있는 양반이다 보니까 구속영장 단계에서 이걸 기각시키는 뭐 전관을 쓴다든지 이런 식의 로비가 잘 먹히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 써가지고 자꾸 기각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거 아니고서 설명이 좀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한덕수 영장 기각 때 뭐 그런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뭐 광장 아니냐, 김앤장 아니냐 김앤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광장 김앤장보다도 태평양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통일교와 관련해서 더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죽겠네 진짜. 그런 얘기는 많이 취재 과정에서 들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이 로펌이 나오는 거지? 하고 예. 이제 질의를 보내보면은 예. 답변이 안 돌아오고요. 예. 예. 아니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김호수 전 총장의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사람이 지금 특검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를 좀 심각한 삼아야 거예요. 되는 거 되게 아닌가요? 심각한 정당, 예, 되게 심각한 게 예, 사실 로펌이라는 게 경제를 같이 하는 공동체거든요. 네. 근데 경제를 같이 하는 공동체 일원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는 참이고 누구는 방패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통일교 내부에서 제보가 나와서 제보가 JTBC가 나왔어요. 보도를 할 수 맞아요. 있는 거지. 네. 최상병 특검이라던가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 수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지. 대형 로펌들 중에 아까 이제 앵커님이 언급하셨던 그 로펌들 중에 예. 일부에서 그 사건을 그 특검보가 가인의 사건을 맡았다라는 얘기는 종종 들려요. 근데 그거를 JTBC한테 넘긴 그 통일교처럼 예. 내부에서 나오지가 않아서 그게 지금 안 써지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만약에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충분하죠. 아 특검이 3개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 중에 특검보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보랑 아이, 참. 관련 있는 아니면 특검보가 있던 로펌 어쨌든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만한 있다. 사안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런 법조 카르텔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좀 빠삭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가관입니다.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시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시고 기소된 군인에 대해서는 공소를 좀 취소하시고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군인들이 오바해서 지들이 알아서 한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본인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물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유. 이거 왜 이러는 건지. 근데 저 그거 궁금한데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공소 취소한 건이 있습니까? 공소 취소한 건 모르겠어요. 뭐 있을까요? 네. 없지 않을까요? 쓸리가. 근데 이거를 공소 취소하라 그래요?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얘기는 좀 윤석열이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제 여론전을 위해서 이런 어떤 쌍따옴표용으로 흘릴 만한 거.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엊그저께 그 윤석열 씨기 진급했던 사성 장군들 중에 7명이 아마 물러났을 겁니다. 예. 군 인사를 새로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성 장군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예. 그 사성 장군을 동아줄로 여겼던 네. 군은 또 줄이 세거든요. 아, 그렇죠. 그 사성 장군을 줄로 생각했던 또 많은 군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도전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낸 거 아닐까. 네. 또 이런 걸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애국 보수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윤석열의 언급과 아까 이제 이런 참된 군인들의 해직. 죄송하지만 똥별들. 우리가 보기엔 똥별인데 그들이 보기엔 참된 애국 보수 군인들의 해직이라는 게 참. 그래서 어쨌든 뭐 윤석열의 언급은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되도 않는 언급은 저희가 그래도 방송 소재상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참나 이런 반응을 보여주신다라든지 금주에서 건강이 좋아졌나 보다. 물어볼라니까 나오라고 그 재판에 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라. 근데 이거 문제가 되면 자기가 한 적 없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변호인 측에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또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변호인이 지어낸 얘기라고 하겠지. 그렇게 하겠죠. 여태까지 보여준 거. 그리고 저기 뭐야 빤스 이번에 네네. 뭐 윤석열이 감옥에서 엑셀 방송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응? 뭐요? 뭘? 엑셀 방송이라고 있어요. 엑셀 방송도 뭐예요? 엑셀 방송은 표현이 나 근데 그거 잘 몰라요. 왜 표현이 엑셀 방송이에요? 예? 왜 엑셀이에요? 그 키운다고요. 엑셀러레이트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엑셀레이션 한다는 그 엑셀의 의미인가요? 뭐 제가 잘 몰라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엑셀 칸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 뭐 걸리면 이제 나가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혹시 무슨 왕 게임 같은 거요? 왕 게임이 전 뭔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왕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왕이 되면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 시청자들이 시키는 걸 하는 방송이죠. 그래요? 네. 오. 그럼 막 좀 네. 엄한 것도 시켜도 돼요? 엄한 거 많이 시키죠. 그 재미에 하는 건데 뭐. 보통 이제 이게 윤석열처럼 뭐 빤스만 입고 있다든지 예. 뭐 이런 거. 그래서 예. 그래서 엑셀 방송이라고 하신 네, 거구나. 제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거 고성국이 시킨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체포하러 오면 옷을 벗고 있으라 그러면 체포 안 당할 거다. 과거에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 되게 후회했다 그러던데 그래서 옷 벗고 있을까 이러고 되게 후회했다는데 어쨌든 이걸로 지금 영치금 3억 땡겼잖아요. 3억. 야. 그러네요. 네. 아. 엑셀 방송 할 만하지 이 정도면. 구치소는 윤석열에게 스튜디오네요. 그렇죠. 기획자는 따로 있는 거고.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돈은 밖에서 김건희가 땡겼을 거고 3억은. 뭐 400만 원 제외하고는 외부 계좌로 이체된다고 하니까.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윤석열은 공인 인증서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네. 기왕에 그 엑셀 방송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받아주세요. 예.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윤석열에게 40년직이라는 뭐 우모 씨가 나옵니다. 40년직? 동해 네, 동해 어디? 강릉? 강릉 쪽인데 네. 우모 씨라는 분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 구속영장 청구 이후 발부로 인해서 1월에 구속이 되잖아요. 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일단 구속됩니다. 근데 영치금이 들어가요. 근데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250은 다 가족이에요. 나머지 200은 아까 얘기했던 그 우모 씨라는 분이 넣습니다. 100만 원씩 쪼개가지고. 근데 그거를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다 인출을 해갔대요. 그럼 그 200을 윤석열이 빼간 거잖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니까 공무원 신분이라서 이 200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진짜 법 적용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 이게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에요. 예. 가족이 250, 친구가 200을 냈는데 이 200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영치금으로서 쓰면 안 되는 금액 아니냐. 그러니까 즉 반환돼야 되거나 돌려줘야 되는 금액 아니냐 이 의혹 제기입니다. 영치금을 쓴 건 아니고
구속 취소되면서 남아있던 돈을 찾아갔다. 인출해 가는 거죠. 인출해 갔다. 근데 이 200만 원의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 꿀꺽한 거면 이거는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아 그때 당시 현직 대통령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엄밀히 따지면 맞을 수도 있는 엄밀히 거고요. 따지면 맞죠. 맞네. 예, 근데 뭐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받을 사람이 뭐 이거 신경 쓰겠어요? 예. 중앙일보에 그렇게 나왔다고. 예. 캐시를 땡겼다, 예. 꿀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3억을 땡겼는데 뭐. 근데 이제 윤석열 씨가 그거는 자연인 신분이고. 아 그러네 진짜 그러면은 스트리머네 정말로. 그러니까 스트리머이자 스트리퍼잖아. 자, 오늘 네. 거의 없다. 늦게 저는 왔기- 그래서 예, 늦게 CCTV 왔기 그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자식 이걸로 돈을 벌잖아요. 예. 무료 버전으로 풀어버려야 돼. 근데 그거 아세요? 공개하면 더 법니다. 네? 공개하면 더 벌 수 있어요. 아니 더 벌더라도 예, 니들이 어디에 돈을 쌌는지 봐라. 예. 니들이 별풍을 쏜 게 여기다. 네네. 라는 거 좀 빤스 있고 설치는 거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전 국민 앞에. 예, 저희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 예. 윤석열 스트리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스트리퍼.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고요. 근데 저는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궁금하긴 한데 예. 별로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오늘 거의 없다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5분을 좀 더 썼습니다, 여러분들. 5분 10분 더 썼고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거의 없다, 그리고 김태형 기자,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야시장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벌어먹고 있습니다. 구독. 예, 그래서 제 네. 옆쪽에 나와 있는 예. 91803. 내일은 92,00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여기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